전후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딱 3가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목에는 진짜 아무런 시술도 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쉽다.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입니다. 얼굴은 팽팽하고 젊은데 목주름은 자글자글해서 신경 쓰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목주름은 나이를 나타내는 나이테라고도 할 정도로 노화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얼굴 말고 목주름 신경 쓰여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얼굴에 뭐 좋은 거 해주세요 하시다가도 요즘에는 목은 뭐 좋은 거 없어요 원장님?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저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한테 목주름 시술 해달라고 해도 시술 받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홈케어 먼저 해보시라고 먼저 항상 말씀드려요. 제 목 어떤가요? 별로 없죠. 저는 사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홈케어 저도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홈케어들이거든요. 이 홈케어로 웬만한 분들은 다 목주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딱 3가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3가지 먼저 열심히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근데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도 목주름이 안 좋아진다 하면 그때는 뭘 하면 좋을지는 제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오늘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깊은 가로주름 보이시죠? 목주름 왜 생기는지는 뭐 다들 이제 잘 아시죠. 뭐 노화 때문에 생기기도 하죠, 당연히. 부부정한 자세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뭐 타고난 것도 있고요. 요새는 이런 거를 테크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휴대폰 같은 거 있잖아요. 테크 기기들 막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사실 지금 제 영상도 아마 누워서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 계실걸요? 원인을 알면 예방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홈케어 습관은 바로 얼굴에 바르는 거 그대로 목에도 좀 발라줘라. 우리 얼굴에는 좋은 앰플, 크림, 뭐 보습제 열심히 바르고 막 팩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사실 목에는 되게 인색해요. 저녁에 세안하고 나서 얼굴에 열심히 크림 바르고 나면 손에 남은 거를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발라서 없애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아까운 거 그렇게 없애지 마시고 목에도 끝까지 한번 좀 발라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습제 습관까지는 다들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건 몰랐을 거예요. 저는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저는 주말에 한 번씩 보습제를 다 바르고 나서 이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한 5분 정도 살짝 올려놔요. 그러면 실제로도 약간 보습이 좀 더 잘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습제 같은 걸 살짝 더 발라서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는 거죠.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죠? 지금 바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 홈케어 방법은 바로 스트레칭인데요. 스트레칭 하라는 얘기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이게 의학적으로 어떠냐면 주름은 근육의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고 생각하면 좋거든요. 이마에도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근육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목도 마찬가지예요. 목의 근육도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막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주름이 잘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을 수축할 때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항상 반대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이 턱을 한번 위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어때요? 쉽죠? 근데 이거 스트레칭 하는 거 사실 알려드리면 나도 해야겠다 하는데 막상 어때요? 한 3일 지나면 아마 다 까먹고 아무도 안 할걸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칭 하는 것도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항상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뭐 지하철에서도 핸드폰, 집에서도 핸드폰, 뭐 자기 전에도 핸드폰 할 때 이런 자세 많이 하잖아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상처럼 한번 위로 들어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실천할 수 있겠죠. 주름 생기는 거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자, 지금 한번 따라해보세요. 목주름 예방 홈케어 3번째는 비타민C 앰플, 비타민 A 크림, 선크림 바르기입니다. 저희 영상에서도 이제 비타민C 앰플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어요.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C 앰플을 바르면 좋다. 많이들 사랑해 주셨던 스티바 영상, 스티바 같은 거 얼굴에 바르면 이제 주름에 효과가 있다. 또 얼굴에만 바르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목에도 발라주시는데 중요한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 앰플 목에 좋으니까 그래 그럼 나도 목에도 발라야지 하시는데 언제 발라야 되냐? 아침에 바르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비타민C 영상 보시면 우리 정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자외선 보고 노화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낮에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항산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녁에 바르는 것보다 아침에 바르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극이 되니까 아침에는 비타민C, 저녁에는 비타민 A 이렇게 발라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모든 영상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선크림. 선크림도 얼굴에 열심히 이제는 잘 발라주시죠? 근데 그거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지 마시고 밑에까지 내려와서 목까지 골고루 잘 발라주시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오면 세안하실 때 목까지 골고루 세안해 주시는 거.
그것만 한번 잘 지켜보셔도 병원 오실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제가 인턴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는 습관이에요. 물론 얼굴에 시술도 많이 받고 하지만 목에는 진짜 아무런 시술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름 목주름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티바에 연고를 한 5년 정도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깊은 주름까지는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열심히 홈케어하고 했는데도 나는 나이도 어린데 목주름이 엄청 이렇게 너무 컴플렉스고 스트레스다, 이런 분들이 진짜 있고요. 목주름 원인도 그렇듯이 가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고난 게 사실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술의 도움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시술을 그냥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다른 걸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필러를 가장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예 시술한 영상을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분 중에 목주름 제일 많은 분을 한번 골랐어요. 그래서 이분 시술한 영상도 보여드리고 전후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주로 목주름 시술을 앉아서 하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목이 스트레칭 되기 때문에 주름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시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엠버싱은 길면 한 일주일, 짧으면 한 2, 3일 정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늘로 이렇게 여러 차례 찌르다 보니까 멍이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생각보다 작은 용량으로도 이렇게 볼륨이 잘 채워지기 때문에 굳이 많은 용량을 시술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장점이고요. 얼굴보다 목이 더 얇으니까 엄청 아플 줄 알고 그쵸. 주사반에. 그렇죠. 근데 요거 윤곽 주사나 보톡스보다 거의 반의 반? 그 정도? 훨씬 나죠. 그냥 마취크림만 발라도 충분히 참을만한 정도. 어때요? 시술 되게 간단하죠. 사실 시술 엄청 간단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필러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도 궁금해 하시는데 이 논문 되게 재밌어요. 얼마나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보여주는 논문인데요. 이 사진 보시면 시술한 지 2개월 지났을 때 사진, 그리고 1년 지났을 때 사진이에요. 어때요? 1년이 지나도 유지 되게 잘 되죠. 다른 사진들도 보면 시술한 지 2개월보다 오히려 1년 뒤에 더 좋아지는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 사진을 보면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도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사진 잘 보시면 주변에 이 피부들은 2년이 지났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노화가 됐는데 이 가로주름만은 잘 보시면 되게 유지가 잘 되고 있죠. 가로주름 필러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요, 효과도. 그래서 사실 저는 아주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 필러 받으실 때 되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좀 있었는데 이 필러라는 거는 이게 뭉치는 성질이 있는 필러들이 있고요, 퍼지는 성질이 있는 필러가 있어요. 근데 목주름 필러는 무조건 퍼지는 성질이 있는 필러를 써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뭉치는 성질이 있는 필러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코나 턱처럼 모양을 만드는 데 쓰면 너무 좋죠. 모양이 잘 유지되니까. 예를 들면 코에 넣었는데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아바타처럼 되고. 근데 목주름은 반대인 게, 만약에 뭉치는 성질에 있는 필러를 쓰면 엠보싱이 엄청 오래 가거나 엠보싱이 안 없어지는 일이 생겨요. 사실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몇 번 녹여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녹이면 다 없어지지만 열심히 시술받고 다 녹이면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에요. 이 필러의 물성을 잘 선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기왕 시술하실 거면 이제 목폴라 같은 거 입을 수 있는 겨울에 시술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 여름에는 목 가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목에 멍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2주 가기도 해요. 사실 멍드는 게 사람의 피부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엠보싱 같은 것도 며칠 가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겨울에 시술하시는 걸 항상 추천드리죠. 오늘은 우리 목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처음에 이 영상 시작할 때 했던 얘기 생각나시죠? 아무리 좋은 시술도 집에서 홈케어 열심히 안 하시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홈케어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그래도 너무 안 없어지는 그런 가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필러 시술이 제일 좋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목필러는 안 하시다가 얼마 전에 저희 관리하시는 선생님께서 그 김 원장님께 받고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해봐야겠다, 용기를 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별로 안 아파요. 이게 스티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약간 얇은 잔주름 같은 거는 확실히 꾸준히 바르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좋아지고 피부결도 확실히 좋아지고 하는데, 이렇게 제 목에 있는 이런 깊은 주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발라도 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